치과위생사 최지입니다. 드디어 국가고시가 끝이 났어요. 15년, 16년간의 학생생활이 끝이 나고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준비 중이실 거예요. 이미 면접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준비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치과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지원 공고를 봐요? 학교에 보면은 학교 게시판이 있죠. 거기에 구인 공고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그 인터넷에 덴탈잡이라고 치면은 대부분 치과 구직 구인 정보는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요? 알바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바 천국에 보면 기본 이력서 채우는 란이 있죠. 그것처럼 덴탈잡에도 기본 이력서 채우는 란이 있어요. 그거를 채우셔서 작성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개인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서 이메일로 지원도 가능하십니다. 널리고 널린 게 치과인데 병원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치과 의원은 아무래도 소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로서 얻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전 투입이 빨리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큰 병원보다는 큰 케이스를 보는 가능성이 적겠죠. 치과 병원 및 네트워크 치과의 장점은 아무래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커리큘럼들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처음 신입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연차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조금씩 더 자세하게 나눠져 있고요. 아무래도 단점으로는 인간관계.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요. 인간관계로서 오는 그 스트레스. 무시하지 못합니다. 대학병원의 장점은 아무래도 다른 의원이나 병원에 비해서는 더 큰 케이스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조금 더 높은 급여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대신에 단점은 대학병원은 계약직이 많아요. 정규직 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요.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보통 적응할 만하면 끝이 나고 보통 대학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대학병원만 이전을 해서 다니시더라고요. 혹시 조심해야 할 치과 같은 게 있나요? 블랙리스트 같은 거? 이건 선배들이 알려주는 꿀팁인데 첫 번째, 덴탈잡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치과는 뭔가가 있어요. 직원이 픽스가 안 되고 계속 그만두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이 필요한 거겠죠? 두 번째, 이거는 학교 선배님들이나 네이버 카페에 치과 위생사 카페가 있어요. 거기다가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이니셜로 물어보는 게 좋겠죠? 무슨 카페 분위기가 어떠나요? 후기가 어떠나요? 이렇게 하시면 그런 유명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거쳐갔기 때문에 약간의 꿀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평균 급여가 약간 더 높이 측정된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구직 구인 이런 공고를 보면은 약간 더 높이 측정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돈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정말 돈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데는 버티기 힘드실걸요. 환자가 미친 듯이 많거나 아니면 원장님이 물론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남들한테는 별로있지만 나한테는 잘 맞을 수도 있고 나한테는 잘 맞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많이 경험해보시고 많이 면접 보시고 그렇게 나와 잘 맞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르는 이력서는 있나요? 이거는 실장님께 저도 물어봤어요. 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 있죠. 당연히 신입인데 못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론만 배우다가 실전으로 이제 탁 닥치는 건데 근데 다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사람은 믿고 거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경력자라면 경력을 위주로 쓰는 게 좋겠죠. 하지만 신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겠어요? 인성, 성실, 적응력. 이 적응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A4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서류 합격했어요. 면접 스케줄은 어떻게 잡아요?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지정을 합니다. 어떤 날짜에 어떤 시간에 보도록 지정을 하고요. 대부분의 의원이나 로컬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면접 시간을 협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접 때는 뭘 입고 가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민망해요. 대기업의 면접을 가는 것처럼 정장 마이에, 정장 치마에, 흰 블라우스에, 구두에 이렇게 신고 갔는데 그러실 필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고 그냥 제가 지금 이 정도 입은 그냥 단정한 검정 색깔 니트에 검정 색깔 뭐 슬랙스 입으셔도 되시고 검정 색깔 바지 입어도 되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무난한 정도, 예의 있는 정도로만 입으시면 되고요. 다만 여름 같은 경우에 면접을 보러 갈 때 설마 쪼리 신고 설마 막 나시 입고 설마 맨발로 막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실장님이 겪어봤대요. 그러시지 맙시다.
면접 시 준비물 같은 거 있나요? 필살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력서를 프린트를 해갔어요. 이력서를 병원 측에서도 면접이 있으면 프린트를 해놓기도 하지만 간혹가다 프린트를 안 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력서를 딱 꺼내서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면접 때 필살기는 밝은 미소. 밝은 미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씩 그런 떨리는 목소리 있잖아요. 저는 되게 떨리면 목소리가 염소처럼 네 막 이러거든요. 실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염소 목소리 어떡하냐 좀 괜찮냐 이해되냐 했더니 충분히 이해한다고. 당연히 면접 보는데 처음인데 떨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면접 때 확인해야 될 건 뭐가 있나요? 뭘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연봉이 새 전인지 새 후인지. 생각보다 급여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연봉으로 꼭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 퇴직금이 포함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식대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다 같이 시켜 먹는지. 그런 거, 밥 먹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저는 밥 먹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번째, 어시 수툴이 있는지. 우리가 원장님들은 다 앉아서 하시죠. 근데 그 옆에 서서 저희는 계속 석션도 해야 되고 뭐 드리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하루 종일 서 있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어시 수툴이 요즘에는 대부분 있기는 하지만 없는 데는 진짜 가지 마세요. 정말 저희에 대한 매너가 하나도 없는 병원인 거예요. 다섯 번째, 연차는 몇 개나 되는지, 그 연차가 공휴일이 포함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1년 차의 평균 급여는 어떻게 돼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급여 부분이죠. 공공연하게 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 거라서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셔도 알 수도 있기도 하지만 제가 공개를 하자면 170에서 180 정도로 받고 있고요. 조금 많이 받는 친구들은 200 정도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인센티브가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고. 제가 근데 앞에도 말했지만 200 정도 받는다는 거는 정말 많이 받는다는 소리예요. 다 돈을 많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버틸 수 있으면 괜찮은 거고 아니다 싶으면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입한테는 어떤 거 체계적으로 배우고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좋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합격했어요. 첫 출근 복장은 뭐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옷 입는 건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첫날인 만큼 무난하게 입는 게 좋겠죠? 너무 튀지 않게. 선배들이 1년 차에게 바라는 게 있을까요? 저도 이건 선생님들에게 여쭤봤는데 첫 번째,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기. 두 번째, 실수를 하더라도 혼이 나더라도 좋게 하하하하 하면서 얼굴 철판 딱 깔고 기분 나쁘더라도 기분 나쁜 티 내지 말기. 세 번째, 지각하지 않기. 네 번째, 사실 센스 있는 직원이 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척 하기. 다섯 번째, 내가 좀 센스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뭘 할까요? 다음엔 뭘 할까요? 좀 여러 번 물어보면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여섯 번째, 분위기 메이커 되기. 사실 막내에게 기대하는 거는 그리 크지 않아요. 그냥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알려줄 거예요. 선배들이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혼자서 막 꽁 해있고 막 혼났다고 막 이러고 있고 하면은 이뻐 보일 리가 없겠죠? 저는 국가고시는 합격했는데 아직 취업하기는 싫거든요. 더 놀고 싶은데 꼭 취업을 해야만 해요? 절대. 일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얼마 안 되는 급여라도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게 약간 중독이에요. 끊을 수 없더라고요. 카드 긁고서 다음 달에 나를 믿는다 약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생각보다 꽤 쏠쏠해가지고 쏠쏠해서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유럽 여행이라던가 미국 여행이라던가 이렇게 동남아는 좀 왔다 갔다 거리더라도 이렇게 멀리 떠나야 되는 여행은 좀 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충분히 다닌 후에 늦게 입사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편입이랑 휴학으로 동기들에 비해서 취업이 늦어졌는데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영어 공부한다고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동기들에 비해서 2년 정도 취업을 늦게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고민이 많았죠.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뭔가 힘들지는 않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 볼 때 원장님들이 물어보기는 해요. 왜 취업을 늦게 했니? 왜 졸업을 늦게 했니? 라고 물어보는데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돼요. 학생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었고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를 쌓고 싶었다.
이제 학생 때 하고 싶었던 거, 경험하고 싶었던 걸 다 했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인으로서 잘 해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치과 면접에 대한 꿀팁은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